여러분, 또 금리 인상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제가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인데도 금리 인상 신호탄이 또 나왔다는 게, 야, 이게 금리가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요, 한국금융연구원, 정부죠. 예,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장민 선임연구원이 쉽게 말하면 기준금리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요, 예, 테일러 준칙으로 추정한 적정 기준금리와, 예,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응책을 냈는데, 그 테일러 준칙에 의한 적정 기준금리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다. 예,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테일러 준칙에 의한 기준금리라는 게 간단한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아요. 계산 방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경제 성장률이 있잖아요. 이 두 개 차이를 해내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은 2.5%로 낮아졌다고 하잖아요. 올해 성장률은 4% 간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1.5%의 갭이 있습니다. 1.5%의 갭이. 그죠? 1.5%의 갭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실제 물가 상승률하고요. 예, 실제 물가 상승률하고 또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이 정해요. 요 두 개 차이의 갭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로 잡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2.6%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예, 2.6%. 예, 그러면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게 0.6%포인트가 차이가 나죠. 예. 여기에다가 또 이게, 예, 성장에 대한 어떤 변수, 실질적인 변수,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테일러 준칙에 의한 준칙금리가 나옵니다. 예, 그 준칙금리가 4%라는 거예요. 4%. 지금 여러분 기준금리가 얼마죠? 지금 기준금리가 0.5%에서 8월에 0.25%가 올라서 0.75%잖아요. 75%. 0.75%입니다. 그런데 4%까지 올라도 괜찮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건 결국은요, 앞으로 금리를 연쇄적으로 올리겠다, 이런 예고입니다. 이런 예고. 예. 지난주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사실 0.5%의 기준금리를 올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 측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예, 집값이 떨어지더라 하는 보고서를 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를 준 데서 이어서 지금 금융연구원에서 또다시 지금 그것도 4%까지 올라간다는, 4%까지 올려도 괜찮다는 준칙금리까지 내세워가면서 지금 앞으로 금리를 쭉 올려가겠다, 이런 얘기. 쭉 올려가겠다. 이게 금리 폭탄입니다. 이게 금리 폭탄입니다. 지금 시장에 경고를 주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나 앞으로 4%까지도 올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예. 쉽게 말하면 돈 빌려서 비투하지 말고 돈, 예, 끌어서 연끌하지 마라 이거죠. 집 사지 마라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준칙금리가 기준금리하고 같다고 하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 금리는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 2분기 준칙금리 자체가 4%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대출금리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일단, 예, 금리 인상의 신호는요, 결국 올린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는 걸 봐서는 10월에서도 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월에도 올릴 수 있겠다. 저는 그러나 10월에 올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부가 바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더 충격적으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10월에 올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개최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쉽게 말하면 FOMC죠. FOMC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있나요? 이제 한 일주일 더 일주일 남았네요. 그러면 FOMC에서 9월 FOMC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의 어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느냐? 테이퍼링을 11월부터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요, 미국의 테이퍼링은 옵니다.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테이퍼링이 조기에 끝낸다. 조기에 끝낸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에 끝낸다. 어떤 연구자들은요, 또 어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이 상반기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반기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상반기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충격을 더 완화를 해야 돼요. 지금 미국의 물가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계속 돈을 푸는 와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게다가 전 세계 공급망이 지금 시원치 않습니다. 배 요금 보세요. 해운 운임 요금이 지금 최고치로 올라가요. 쉽게 말하면 부품에 대한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품에 대한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면 제품 생산이 그만큼 늦어져요. 수요는 큰데 제품 생산이 늦어지면 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기다가 델타 변이에 대한 쇼크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델타 변이에 대한 쇼크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똑같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충격이 없다 하지만 바닥에서는 지금 충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소비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미국은요, 지금 고용에 대한 문제보다가 물가 상승률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도 저는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테이퍼링을 11월에 시작해서 6개월 만에 끝낸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에 끝난다. 5월에 끝난다. 이러면 6월쯤 올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상반기 끝머리에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커진다고 봐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금리는 어떻게 올릴까요? 굉장히 빨라집니다. 지금 미국의 테이퍼링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긴축 발작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빨리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연구원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 보고서를 낸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는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그 부채에 대한 문제와 금융 불균형에 대한 문제,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오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금리 인상이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10월에 금리 인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만큼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그 신호도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많이 되면 될수록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 자영업자든 가게든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아주 심각한 양상까지 벌쳐지니까 답답해 보입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책은 여러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넉놓고 있다가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되면 그때 감당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